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제 인생의 일막을 정리하기 위해서인데요. 몇 달 전 저는 20년 동안 몸담아왔던 의류업계를 떠나게 되었어요. 회사밖에 모르던 제가 완전한 퇴사를 결심하게 된 거죠. 한때 일밖에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라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하지만 감상에 젖을 새도 없이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 퇴직금을 호시탐탐 노렸어요. 제가 아무리 돈을 줄 수 없다고 못 박아도 그 모자는 뻔뻔하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지금부터 제가 이 모자로부터 어떻게 돈을 지켰는지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터놓으려고 해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옷을 정말 좋아했어요. 오죽하면 교복을 입는 게 너무 싫어서 빨리 대학에 가고 싶었죠. 대학에 가면 입고 싶은 옷을 마음껏 입을 수 있다는 상상에 들떠 행복한 대학 생활을 꿈꾸기도 했어요. 그렇게 옷을 좋아하고 관심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의류회사에 취업을 희망하게 됐어요. 수십 번의 고배를 마시고 드디어 저는 패션 회사에서 영업부 일을 맡게 되었죠. 일은 저와 정말 잘 맞았어요. 사람들 취향에 맞는 옷을 제안하고 소개해주는 게 재미있었거든요. 그렇게 힘들지만 즐겁게 회사를 다니다가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당시 개인 사업자로 신발과 액세서리를 떼다 자신이 만든 쇼핑몰에서 팔았어요. 큰 쇼핑몰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수입이 났었죠. 남편과는 일하는 환경이 비슷해서 그런지 말이 잘 통했어요. 자연스럽게 남편이랑 가까워지고 저희는 연애 2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 후엔 소중한 딸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일밖에 모르던 저에게 변화가 온 시점이었죠. 저는 일을 쉬며 아이를 키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일을 하고 싶더군요. 아이를 너무 아끼지만 지금은 일을 해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정보다 빠르게 복귀를 선택했어요. 아이가 어릴 땐 친정엄마가 많이 봐주셨고 아이가 크면서 유치원에 보내게 됐죠. 거의 제가 아이를 픽업하고 남편은 제가 야근할 때 가끔 아이를 돌봤어요. 지금 사업이 많이 어려워. 이번 달에도 100만 원도 가져다 주기 힘들 것 같다. 그래도 다행이지. 당신이 일하고 있으니까. 그래, 나라도 일하고 있어서 다행이네. 그래도 우리 딸 생각하면 이 돈으론 우리 세 식구 생활하기 힘들어. 당신도 슬슬 다른 일을 알아보는 건 어때? 지금 취직하라고? 내가 어떻게 취직을 해? 평생 내 사업하면서 살았는데. 조금만 기다려봐. 곧 다시 잘 될 거야. 나도 당신 사업 잘 되길 빌지. 근데 벌써 몇 달째 빚만 쌓이고 있으니까 그렇지. 물건 개수를 좀 줄여서 운영해봐.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꽤 돈을 벌었어요. 저도 일하면서 남편의 쇼핑몰을 알고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의 돈벌이가 점점 시원찮아졌어요. 조금씩 벌면서 몇 년은 버티는 듯 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한 푼도 못 버는 날이 많아졌죠. 자연스럽게 제가 이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게 됐어요. 저도 회사 생활을 오래 했으니 남편의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여러 번 조언했는데 남편은 고집이 세서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회사를 운영했어요. 그나마 있던 직원도 떠나고 남편은 결국 운영하던 쇼핑몰을 접었어요. 남편은 사업을 접고 몇 달을 술만 마시고 집에 틀어박혔죠. 그런 남편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친정에서 다시 사업 자금을 마련해줬어요. 남편은 지금까지 모은 전 재산과 시댁의 도움을 받아 프랜차이즈 분식점을 차리게 되었죠. 호기롭게 새 사업에 도전을 했지만 그것도 큰 돈을 벌지 못했어요. 벌어봤자 월세를 낼 수 있는 정도였죠. 그럴수록 저는 더 악착같이 일을 했어요.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른 채 흘러갔죠. 딸아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크더군요.
엄마가 돼서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게 항상 미안했죠. 그래도 딸을 생각하며 더 열심히 일했어요. 저는 한 업종에서 무려 20년을 버텼어요. 수명이 짧다고 소문난 의류회사에서 이 정도 버텼으면 잘 버텼다고 스스로 생각했죠. 그동안 친했던 동료들이 하나 둘 퇴사하는 걸 보면서 여기까지 했으면 저도 열심히 살았다 싶었거든요. 사실 오래전부터 퇴사를 하고 싶었어요. 왜 그런 기분 있잖아요. 아직은 때가 아닌 기분. 그 기분을 안고 몇 년을 더 버텼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드디어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퇴사를 선택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앞섰죠. 회사를 나와서도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이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퇴사를 선택했어요. 퇴사를 결심하고 회사에 의견을 전한 후 가족에게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죠. 저는 딸과 남편한테 퇴사를 한다고 말했어요. 딸은 그동안 고생했다며 퇴직 파티를 하자고 하더군요. 딸의 웃는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엄마, 그동안 고생했어. 나도 이제 대학생이고 과외도 하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 마음 편하게 해줄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비 다 해줄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그 정도 능력은 있어. 이제 좀 편히 쉬면서 여행이라도 좀 다녀와. 엄마 여행도 제대로 간 적 없잖아. 딸이 철이 빨리 든 것 같아요. 제가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너무 오래 본 탓인지 나이보다 성숙했죠. 속 한 번 썩인 적 없었어요. 항상 딸은 제 생각을 먼저 해주는 고마운 존재였죠. 남편이 오랫동안 돈을 못 벌고 방황하는 상황 속에서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딸아이 때문이었어요. 무슨 여행이야. 벌써 퇴직을 하면 어떡해. 당신 더 일할 수 있잖아. 앞으로 뭐 먹고 살려고? 안 그래도 장사 안 돼서 죽겠는데 당신은 계획도 없이 왜 이런 짓을 해? 계획 없이 퇴사한 거 아니야. 나도 다 계획하고 퇴사한 거야. 20년을 일만 했어. 내 선택을 믿고 좀 축하해주면 안 돼?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당신보다 더 잘할 테니 걱정하지 마. 뭐? 이제 백수면서 말은 잘한다? 무슨 일을 해도 나보다 잘한다고? 당신이 아직도 잘 나가는 회사원인 줄 알아? 회사 밖은 지옥이라고. 남편은 제 속을 박박 긁으며 난리를 치더군요. 그날 딸아이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다시 기숙사로 돌아갔죠. 행복한 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건 남편이 참 잘하는 일이었어요. 애초에 축하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남편이 저주 같은 말을 꺼내니 마음이 안 좋았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회사 밖을 나와서도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이요. 그런데 퇴직 서류를 제출한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너 너무한 거 아니냐? 시어머니 칠순잔치 하는데 너는 며느리가 돼서 관심도 없어? 꼭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나 칠순잔치 한다고 알려줘야겠냐? 엄마, 이 사람이 언제 가정에 신경 썼어? 아마 엄마 칠순잔치 하는 것도 까먹고 있었을걸?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 생신 안 챙긴 거 한두 번이야? 근데 이제 백순이 변명할 것도 없겠지. 내가 언제 어머님 생신을 안 챙겼다고 그래? 항상 용돈 드렸는데 파티도 했었고. 시끄럽다. 변명도 많다. 근데 너는 왜 시어머니 허락도 없이 회사를 그만뒀냐? 뭐 해먹고 살려고? 응? 시어머니의 물음에 어이없어 웃음이 나더군요. 남편이야말로 계획이 없는 인간이거든요. 처음에 차린 회사가 망해갈 때도 대책 없이 옷을 사들인 사람이 남편이에요. 그런 남편을 두고 절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었죠.
시어머니는 칠순잔치를 계획 없는 남편의 지심이 확실했어요. 남편은 외동아들이라 칠순잔치를 해드리겠다고 말할 사람은 남편뿐이었거든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 지금껏 열심히 일했고 저도 다 계획이 있어요. 홧김에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니라고요. 말은 그렇게 하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야. 안 그래? 당장 칠순잔치가 코앞인데. 그래서 말인데 네 퇴직금을 내 칠순잔치에 써야겠다. 네? 제 퇴직금을 어머니 칠순잔치에 쓰겠다고요? 어머님 칠순잔치를 해주는 건 남편 아닌가요? 아니 그럼 하나뿐인 며느리가 시어머니 칠순잔치에 아무것도 안 해주려고 했냐? 너도 참 뻔뻔하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어머님. 제가 20년 동안 일하고 받은 퇴직금인데요. 제 의견은 물어보시지도 않고 이러는 게 어디 있어요?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말대답이냐? 그리고 너 퇴사를 했으면 말을 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랬으면 잔치 가지고 고민하는 일도 없었지. 어머니, 제가 퇴직금 받는 거랑 어머니 칠순잔치 하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남편이 어머님 칠순잔치 잘 준비할 거예요. 저는 이 소리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목돈이 생겼으면 네 남편이랑 같이 쓰는 거지. 그게 어디 네 목만 있겠어?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쩜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 퇴직금을 요구하시는지 놀라울 뿐이었죠. 네 퇴직금도 있으니 계획을 수정해야겠다. 이왕 칠순잔치 하는 김에 좋은 곳에서 해야 하지 않겠어? 안 그러냐, 아들? 딱 1,000만 원만 있으면 그림이 좀 완성될 것 같은데? 요즘 여행 보내드려도 1,000만 원 이상 나와. 이 정도면 거저먹는 거지. 그게 무슨 소리야? 퇴직금은 지금껏 내가 일해서 받은 내 돈인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떡해? 어머, 얘가 상황 파악을 못하네. 넌 이제 직장인도 아닌데 돈을 어떻게 벌 건데? 넌 생각이 없어? 네가 일해봐야 우리 아들 가게 나가서 돈을 벌 거 아니야. 맨입으로 가게에서 일하려고 했니? 그 가게 지분도 내가 가지고 있어. 어머님, 이건 저하고 얘기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둘이서 그걸 결정해요? 됐고, 좋은 말 할 때 퇴직금 넘겨라. 그게 너한테 좋아. 그리고 너랑 상의할 내용이 아니야. 아범하고 이미 말 끝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어이없어서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죠. 그러게 왜 힘을 빼? 앞으로 나랑 어머니에게 잘 보여야 당신 노후도 편하지 않겠어? 이걸 언제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퇴직한다고 말한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저는 남편에게 화가 나 견딜 수 없었어요. 남편에게 따지듯 말하니 남편은 어머니 말이 틀린 것도 아니지 않냐며 오히려 저를 몰아가더군요. 당신은 왜 남일처럼 말을 해? 목돈이 생겼으면 당연히 우리 어머니한테 좀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옆 가게 형은 가게가 잘 돼서 부모님 칠순잔치도 성대하게 열어주고 가게 리모델링도 했다니까. 그럼 당신도 장사를 열심히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그걸 왜 나한테 요구해? 나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 잘 됐다. 이 기회에 당신 퇴직금으로 어머니 칠순잔치 더 크게 해드리고 가게 리모델링도 싹 다 하면 되겠다. 내 퇴직금을 왜 허락도 없이 막 쓰려고 해? 나는 당신이랑 어머님한테 내 퇴직금 쓸 생각 없어. 회사도 나온 마당에 당신이 어디서 일한다고 해? 당신 나이 생각 안 해? 아니, 퇴직금만 주면 내가 당신 일하게 해준다니까. 내가 언제 당신 가게에서 일한다고 했어? 내 일은 내가 알아서 찾아. 내 돈 쓸 생각하지 마. 당신이 벌인 일 당신이 책임져. 엄청 큰 소리 치네. 당신이 언제까지 큰 소리 칠 수 있을 것 같아? 회사 나와서도 세상이 장밋빛일 것 같지? 천만에. 후회하지 말고 나랑 어머니한테 잘해. 알겠어?
남편에게 있던 정도 모조리 떨어지더군요. 지난 20년 동안 남편이 돈을 못 버는데 생활할 수 있었던 건 전부 제가 돈을 벌어서였거든요. 지금껏 철이 없던 남편을 봐준 건 모두 딸아이 때문이었어요. 근데 남편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죠.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뻔뻔한 태도에 기함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지켰는데 남편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면서 저에게 고마움도 느끼지 않는 듯 했죠. 퇴사하는 사람한테 고생했다는 말은 못할 망정 퇴직금부터 챙기는 건 선을 넘은 거 아닌가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면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열이 오르는 기분이었죠. 저는 화를 꾹 참고 회사로 출근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 회사에 인수인계 해줄 일이 남아 계속 출근을 해야 했거든요. 근데 출근을 하니 회사 분위기가 이상하더군요. 다들 업무 시간인데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느라 바빴죠. 다른 무리는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직감적으로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죠. 팀원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 팀원들이 제 눈치만 보더라고요. 그때 대표님이 절 부르셨어요. 정아 씨 남편이 아침 일찍 회사로 찾아왔어요. 퇴직금을 자기 통장에 넣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회사로 찾아왔다고요? 그것도 퇴직금을 넣어달라고요? 네, 회사 정책상 당사자 명의 통장으로만 퇴직금이 입금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화를 내시더라고요. 정아 씨가 다시 한번 잘 말해주세요.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이런 일 없게 주의하겠습니다. 대표님의 말을 듣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순간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남편이 회사까지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 쳤을 남편을 생각하니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었죠. 저는 부끄러움과 남편을 향한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대표님과의 면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팀원들이 저를 힐끔거리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화장실로 도망치듯 빠져나왔어요. 화장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마음을 가라앉혔죠. 그날은 일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하루 종일 체한 것처럼 속이 답답했어요. 결국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먼저 퇴직한 선배에게 전화해서 하소연을 했죠. 주변에 그런 케이스 많아. 퇴직금을 시댁이 퍼가고 남편이 퍼가고. 그런 거 보면 남는 게 없다니까. 정아, 너 돈 관리 철저하게 해야 해. 알겠어? 오늘 일 겪어보니까 확실히 알겠어. 내 돈 절대 뺏기면 안 될 것 같아. 이러다 퇴직금 전부 빼앗기면 어쩌나 싶다니까. 그래, 설마 하다가 진짜 다 뺏기는 거야. 시어머니 칠순잔치도 모자라 가게 리모델링비까지 달라니 말도 안 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일했는데. 선배, 나 정말 답답하고 속상해. 목돈이 생기면 가족도 믿는 거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남편이 또 뭔 짓을 하나 잘 감시해. 마음 약해지지 말고 독하게 먹어. 알았지? 저는 선배의 조언을 들으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평소에 많이 의지하는 선배와 통화를 하니 그제야 마음이 한결 놓이더라고요. 그제야 복잡했던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죠. 남편에게서 어떻게 퇴직금을 지켜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행동에 화가 나 아예 생각을 못하는 지경까지 와 있었거든요. 남편과 20년을 살면서 남편은 제대로 돈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집안을 먹여 살리다시피 했는데 어떻게 이러는지 억울하더군요. 제가 바보처럼 남편을 다 봐줘서 이렇게 뻔뻔하게 굴고 있나 싶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절대 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시어머니가 계시더군요. 또 칠순잔치 이야기를 할 게 뻔해서 참았던 화가 불쑥 올라왔죠. 절 보더니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큰 소리로 말하더군요. 예, 오늘 알아보니 칠순잔치 하는 것만 1,000만 원으로 부족하겠더라. 지인들이 서로 오겠다고 난리야. 이러다가 초대 가수라도 불러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 어머니 며느리 직장 생활만 20년 차야. 퇴직금 많을걸? 그러니 칠순잔치는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러네. 그 일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어머님한테 제 퇴직금 못 드려요. 저도 이 돈 다 쓸 때가 있어요. 뭐? 너 아직도 그 소리냐? 네가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하는구나. 내가 몇 번을 말해줘야 해? 어머니, 이 사람이 회사 일 말고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 어머니가 좀 이해해줘. 저렇게 말해도 돈 다 줄 거니까 걱정 마셔. 내가 저런 것도 며느리라고. 다른 집 며느리는 없는 돈도 만들어서 시어머니한테 바친다는데 쟤는 뭘 믿고 저러는지 몰라. 시어머니의 말을 더 이상 들어줄 수 없었죠. 지금껏 남편 때문에 고생한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 제가 퇴사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태도를 싹 바꾼 시어머니 때문에 기가 찰 노릇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평소에도 말을 얄밉게 하시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제게 막말을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일을 그만두니 대놓고 무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본색이 나온다고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어머님, 저 어머님한테 할 만큼 했어요. 남편이 돈 못 벌어와도 아무 말 안 하고 생활비 제가 다 냈어요. 그리고 지금껏 드린 어머님 용돈도 남편이 번 돈보다 제가 번 돈이 훨씬 많고요. 그래서 너 지금 유세 떠는 거냐? 그럼 뭐해? 넌 이제 백수인데. 그동안 돈 좀 번다고 위세 떨더니 이제 할 일이 없어서 어쩌니? 어머님,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해요. 어머님 아들한테 손 벌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무서워라. 너도 참 독하다. 퇴직금 그거 몇 푼 쓰고 편하게 남편 도와서 일하면 될걸.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어머님, 가게 잘 되지도 않는데 제가 뭘 도와서 일을 해요? 지금 가게 남편 혼자 일해도 충분해요. 또 말 대답하네. 됐다. 너랑 더 말하기 싫다. 잔말 말고 1,000만 원 이상 줘라. 다들 내 칠순잔치 온다고 난리다 난리야. 내가 작은 곳에서 잔치하잖아. 남들이 며느리 흉봐. 시어머니는 소파에 누워 깔깔거리며 말하더군요. 남편도 시어머니 말에 맞장구 치며 즐거워했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돈을 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화가 나 견딜 수 없었죠. 퇴직금까지 자신의 통장으로 몰래 받으려고 해놓고 뻔뻔스럽게 칠순잔치 비용을 더 달라는 남편을 보니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회사에 와 난장판을 쳐놓은 걸 보니 남편이 시어머니의 칠순을 시작으로 제 퇴직금을 전부 가져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목돈이 생기면 가족도 믿는 게 아니라던 선배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본인 할 말만 잔뜩 늘어놓다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남편에게 오늘 일을 따져 물었죠. 남편은 태연하게 그게 왜 잘못이냐는 듯 오히려 제게 묻더군요. 아니, 남편인 내가 미리 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 돈이면 나한테도 권한이 있잖아. 근데 뭔 놈의 회사가 안 되는 게 그렇게 많아? 당신 정말 미쳤어? 내 돈을 당신이 뭔데 달래? 똑똑히 들어. 칠순잔치를 하든 뭘 하든 내 퇴직금은 건드리지 마. 그동안 우리 딸 키우면서 내가 악착같이 버텨서 얻은 돈이라고. 양심이 있으면 내 돈은 건들지 말아야지. 당신 어머니 칠순잔치는 당신 돈으로 해. 알겠어? 아직도 당신이 잘 나가는 직장인인 줄 알아? 이제 직장도 없는데 주제 파악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대체 어머님이나 당신이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주제 파악을 못한다니?
우리 가게 주변에 새로 가게 차린 주인들 다 직장인 출신이야. 대기업 다녔던 사람들도 다 장사한다고. 당신 이제 나 때문에 먹고 사는 거야. 다른 사람들 퇴직 후에 어떻게 사는지 알면 당신 그렇게 건방 못 들어. 남편의 말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인 걸 남편과 시어머니만 모르고 있었죠. 남편이 뻔뻔한 건 알았지만 제가 평생 일해서 받은 퇴직금을 가로채려 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날부터 남편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조금 철이 없는 남편에서 지긋지긋한 원수가 되었죠. 남편은 그날 이후로 밥 먹듯이 퇴직금을 달라고 졸랐어요. 매번 다양한 이유가 추가되었죠. 시어머니 칠순잔치, 가게 리모델링을 넘어 별 이유를 다 대며 돈을 요구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행동에 확신했어요. 그냥 두고 보면 전부 돈을 뺏길 것 같았죠. 저는 속으로 남편에게 이 돈을 한 푼도 넘겨주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했죠. 다음 날 남편이 가게에 나가며 저에게 통장 하나를 건네더군요. 제가 웬 통장이냐고 물으니 남편은 태연하게 제 퇴직금이 들어오면 여기로 싹 다 보내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퇴직금을 요구하는 모습에 기가 찼어요. 이렇게 태연하게 나오니 정말 의문이 들더군요. 뭘 믿고 저러는지 알 수 없었죠. 남편이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게 아닐까 궁금했지만 이내 그런 궁금증은 깨끗하게 접었어요. 제가 아는 남편은 원래 이런 인간이었어요. 대책 없고 뻔뻔하고 우선 지르고 보는 성격이었죠. 지금 남편도 이렇게 하면 제가 돈을 줄 것이라고 믿고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9천만 원 이상 들어오는 거 다 확인했으니까 속일 생각하지 말고 퇴직금 들어오면 꼭 이 통장으로 돈 보내놔. 지금 이 통장에 내 퇴직금을 다 넣으라는 소리지? 내 퇴직금이 그만큼 들어오는 건 어떻게 알았어? 다 아는 수가 있지. 그러니까 당신도 다른 생각하지 마.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당신은 너무 매정해. 부부 재산은 공동 소유인 거 몰라? 이렇게 당연한 걸 내가 말해줘야겠어? 내 말을 뭘로 들은 거야? 난 절대 당신이랑 어머님한테 내 돈 안 넘기겠다고 했잖아. 당신이 돈 안 넘기겠다고 하면 상황이 달라져? 결국 그 돈은 나한테 오게 되어 있어. 그냥 편하게 가자, 어? 저는 남편의 말에 더 이상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통장을 두고 사라지더군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지만 화를 누르고 나갈 준비를 시작했죠. 저는 옷을 갖춰 입고 밖으로 나왔어요. 서울 한복판에 있는 대형 옷가게 매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제가 들어가자마자 직원들이랑 사장 언니가 절 반겨주더군요. 언니는 제 손을 꼭 붙잡더라고요. 어서 와. 내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우리 직원들도 다 너 기다리고 있어. 네가 유능한 인재라고 엄청 자랑을 많이 해뒀거든. 언니, 빨리 오겠다고 해놓고 계속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당장은 풀타임으로 일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파트타임으로 일하다 풀타임으로 옮기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지. 내가 너한테 다 맞춰주겠다고 했잖아. 그 정도도 생각 안 하고 너 데려왔을까 봐. 멀쩡히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게 했는데 내가 다 맞춰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언니 고마워요. 언니가 저 믿어준 만큼 저 더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출근은 언제부터 할 거야? 월급은 걱정하지 말고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줄 테니까. 언니, 저 남편이랑 이혼하려고요. 5개월만 기다려주세요. 이혼하고 그때부터 풀타임으로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혼한다고? 네 남편 그렇게 너 속썩이더니 무슨 일 생긴 거야? 저는 언니에게 제 사정을 말했어요.
남편과 퇴직금 때문에 갈등이 생겨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까지 모조리 털어놨죠. 언니는 제 말에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말해주더군요. 사실 제가 퇴직을 신청하게 된 계기가 바로 언니 때문이었거든요. 언니는 첫 회사에서 만났는데 일찌감치 퇴사를 해서 큰 옷가게를 하고 있었죠. 사업 수완이 좋았던 건지 언니의 사업은 성공적이었어요. 매출이 아주 잘 나와 벌써 다른 지점에서 또 옷 매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죠. 언니는 작년부터 저한테 같이 일하자고 수도 없이 말하곤 했어요. 언닌 저에게 매장을 관리하는 매니저 역할을 제안했죠. 저는 언니가 저를 왜 이토록 영입하고 싶어 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언니에게 물어보니 언니는 저만큼 옷을 잘 알고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서 옷을 추천해줄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더군요. 저는 언니의 말에 용기를 얻었죠. 지금껏 일한 게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언니 덕분에 퇴직을 결심할 수 있었죠. 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 걱정 말고 이혼 준비 천천히 잘하라고 말해줬어요. 저는 그렇게 언니 매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나니 속이 시원했죠. 진작에 이혼해버릴 걸 후회가 됐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남편을 제 삶에서 떼어놓는다는 게 다행이다 싶었죠. 저는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뒤 남편을 속이기 위해 태연하게 연기했어요. 우선 칠순잔치에 협조하는 척했죠. 앞으로 제가 일하게 될 매장을 둘러본 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먼저 칠순잔치 이야기를 꺼냈어요. 칠순잔치 준비는 어떻게 돼가? 잘 되고 있어? 당신이 웬일이야? 우리 어머니 칠순잔치를 궁금해하고? 이제 좀 정신을 차렸나 봐. 그거 잘 알아보고 진행해야 해. 생각 없이 막 준비하다간 나도 모르는 새에 돈 줄줄 새어나간다. 그럼 내가 잘 준비하고 있지. 내가 누구야? 우리 어머니 하나뿐인 아들이잖아. 돈은 아무래도 2천만 원 넘게 들어갈 것 같아. 당신도 마음의 준비 해놓으라고 미리 말해주는 거야. 남편은 제가 돈을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한술 더 떠서 퇴직금이 언제 들어오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돈을 안 준다고 말을 해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믿지 않고 내 돈을 가져갈 생각만 하고 있으니 아예 돈 걱정을 안 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돈이 없어 당황할 남편의 얼굴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웃음이 나더군요. 하지만 저는 웃음을 꾹 참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래? 2천만 원이면 된다는 거지? 그 정도면 어머님 칠순잔치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번에 가수도 부른다고 하지 않았나? 대체 얼마나 좋은 곳에서 하길래 그런 소리를 해? 당신도 깜짝 놀랄 거다. 내가 최고 좋은 걸로만 준비했어. 내가 최대한 싸게 해서 2천만 원에 한 거야. 당신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당신한테 고마워하라고? 그래, 알았어. 그 정도 생각해둘게. 당신은 어머님 칠순잔치 잘 준비해. 나는 따로 준비하는 게 있어서 바빠. 저는 일을 하며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할 예정이었어요. 남편은 그것도 모른 채 신나게 떠들어댔죠. 그 모습을 보니 자신의 앞날을 한 치 앞도 예상 못하는 남편이 불쌍하기까지 하더군요. 아이, 그럼 내가 어머니 아들인데 그건 내가 해야지. 근데 당신 갑자기 왜 이렇게 협조적이야?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좋았잖아. 힘도 안 빼고. 그러게. 당신 말대로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네. 편하고 좋아. 그치? 내 말 들어서 나쁠 거 하나도 없다니까. 근데 당신 퇴직금은 언제 나와? 그게 있어야 일이 착착 진행되는데. 퇴직 후 정산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아마 몇 달은 걸릴걸? 그래? 퇴직금이 그렇게 늦게 나와? 난 몰랐네.
아니, 근데 회사를 그만뒀으면 바로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퇴직금은 그렇게 바로 안 나와. 내 말 못 믿겠으면 다른 직장인한테 물어봐. 아니야, 됐어. 당신이 거짓말 하겠어. 늦게 나올 수도 있지 뭐. 남편은 지금껏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쉽게 믿는 눈치더군요. 주변의 지인들도 다 자영업을 하는 지인들 뿐이라 남편을 속이는 건 어렵지 않았죠. 그리고 제가 순순히 칠순잔치에 돈을 낼 것이라고 생각했던 건지 남편은 그날 이후 퇴직금에 대해 더 묻지 않았어요. 제가 시어머니의 칠순잔치를 해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눈치였죠. 저는 그렇게 남편을 속이고 이혼을 준비했어요.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남편과 한 집에 사는 건 불편했지만 통쾌한 복수를 위해 참을 수 있었죠.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 몰래 새 직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일이 저한테 잘 맞고 재미있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시어머니의 칠순 잔칫날만 손꼽아 기다렸죠. 드디어 시어머니의 칠순잔치 하루 전날 저는 짐가방을 쌌어요. 어차피 딸은 대학 기숙사에 있으니 제가 당장 못 나갈 이유도 없었거든요. 사실 이미 딸에게 이혼 사실을 알렸어요. 딸은 제 말을 듣고 담담하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딸도 제가 남편 때문에 힘들게 일해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는 것 같더군요. 딸이 저를 이해해준다고 생각하니 더 무서울 게 없었어요. 이제 정말 이 거머리 같은 인간만 제 인생에서 떼어낼 차례였죠. 저는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이혼 서류를 던져줄 생각만 하고 있었죠. 지난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남편이 돈을 벌지 못해 혼자 힘들게 돈을 벌었던 날들이 떠올랐죠. 다시 생각해보니 정말 미련한 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때는 이렇게 살면 남편도 언젠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당신 왜 그렇게 멀뚱히 앉아있어? 당신 어머니랑 통화해봤어?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하는 거 알지? 아니, 잘 모르겠는데? 내가 왜 일찍 일어나야 해? 당신이 알아서 다 준비하기로 했잖아. 아니, 머리하고 화장하고 하려면 당신이 어머니 모시고 먼저 출발하는 게 낫잖아. 그리고 퇴직금은 나왔어? 그거 빨리 나와야 하는데. 퇴직금? 그거 나왔어. 여기 식탁에 뒀으니까 한번 봐봐. 나왔어? 진짜 그거 더럽게 늦게 나오네. 퇴직금 명세서야? 어디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볼까? 남편은 제가 식탁에 올려둔 이혼 서류를 들고 싱글벙글 웃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얼굴은 빠르게 굳었죠. 서류에 쓰여있는 이혼이라는 글자에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은 고개를 젓더라고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짐가방을 들었어요. 남편은 다급하게 제게 외치더군요. 이게 뭐야? 이혼이라니? 우리가 왜 이혼을 해? 그걸 몰라서 물어? 진작에 이혼을 했어야 했는데 이제 하게 됐네? 양심이 있으면 조용히 이혼하는 게 좋을 거야.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내일이 어머니 칠순잔치인데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난 이제 이 집 며느리 아닌데 내가 왜 어머니 칠순잔치를 신경 써야 해? 아들인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당신 이러는 게 어딨어. 전날에 이러면 안 되지. 내 입장은 생각 안 해? 당신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내가 이기적이라고? 네가 나한테 지금 할 소리야? 진짜 이기적인 게 누군데. 20년 동안 따뜻한 밥 먹고 따뜻한 곳에서 자게 해줬더니 이제 그것도 모자라 내가 평생 일해서 받은 퇴직금까지 내놓으라고 해? 내가 돈 많이 쓰라고 해서 화났어? 그럼 원래 계획대로 1,000만 원만 쓰면 안 돼? 내가 그 돈을 어디서 구해? 당신도 내 사정 잘 알잖아. 제발 나 좀 살려주라, 응? 남편은 제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하더군요.
이 와중에 칠순잔치만 생각하는 남편이 어이가 없었죠. 2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마당에 칠순잔치 타령만 하고 있으니 헛웃음이 나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이런 제 속도 모르고 계속 칠순잔치 타령만 했어요. 칠순잔치 못하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겠냐. 우리 어머니 칠순잔치만 기다렸다. 제발 칠순잔치만 하게 해달라고 빌더군요.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어요.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할 것도 없었죠.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남편의 따귀를 올리며 한마디 했어요. 너는 이 와중에 칠순잔치 생각밖에 없어? 너 이래서 이혼당하는 거야. 알아? 나는 더 이상 너희 집이랑 엮일 일 없으니까 칠순잔치는 네 맘대로 해. 남편은 이 와중에도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맞은 뺨을 부여잡고도 입은 살았는지 계속 헛소리를 했죠. 여보, 진짜 왜 그래? 당신도 나랑 이혼하면 할 거 없잖아. 우리 같이 가게 리모델링 싹 하고 장사하면 된다니까? 난 너랑 같이 장사할 생각 없으니까. 이거 봐. 그리고 넌 네 미래나 걱정해. 요즘 가게 장사도 안 돼서 매일 우는 소리 하면서 무슨 자신감으로 칠순잔치를 하겠다고 떠들었던 거야? 그럼 어떡해. 어머니는 칠순잔치만 기다리시는데 나도 양심은 있다니까. 지금껏 어머니 속만 썩혔는데 나도 자식 노릇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네가 양심이 있다고? 양심이 있었으면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됐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해? 내가 진짜 미안해. 난 이 일로 이혼까지 할 줄 몰랐어. 당신도 나랑 헤어지고 할 거 없잖아. 여보. 그럼 내가 리모델링은 없던 걸로 할게. 저는 말없이 가방을 챙겼어요. 더 이상 남편이랑 대화하고 싶지 않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인간과 더 말을 섞어봤자 기분만 나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제 가방을 붙잡고 늘어졌어요. 나랑 같이 가게 일하면 매출의 반은 당신한테 줄게. 제발 이혼은 안 돼. 내가 너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일 벌이는 줄 알아? 나 퇴사 전에 이미 새 직장 구했어.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있고. 뭐? 당신이 새 직장을 구했다고? 당신 계속 집에 있었잖아. 근데 언제 새 직장을 구했어? 말했잖아. 퇴사 전에 새 직장 구하고 나왔다고. 당신이랑 어머님 나 회사 나왔다고 어디서 일할 거냐고 비웃었지? 가서 어머님한테 똑똑히 전해. 난 당신 아들이랑 달리 잘 먹고 잘 산다고. 알겠어? 남편은 제 말에 많이 놀란 눈치더군요. 그러더니 이제 할 말도 없는지 제 옷만 잡고 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더 화가 치밀어 올랐죠. 남편은 이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비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뻔뻔했던 얼굴이 자꾸 떠올라 그 모습도 가증스럽게 느껴지더군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 제발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될까? 다시 생각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지 알아? 그 기회를 다 뿌리친 건 당신이야. 전 남편을 뿌리치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짐가방을 들고 집을 빠져나오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제 정말 자유의 몸이 됐죠? 더 이상 시댁과도 엮일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남편은 더 이상 제 마음을 돌릴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순순히 이혼을 받아들였어요. 이혼 후 재산 분할도 따로 할 것도 없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벌어서 살았기에 위자료까지 다 정리하니 오히려 저는 남편에게 1,00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깔끔하게 남편과 이혼했어요. 그 후 전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언니의 옷 매장에서 매니저로 일하게 됐어요. 언니는 월급도 약속대로 많이 주더라고요. 저는 처음 하는 일이라 월급을 많이 안 받겠다고 했는데 언니는 무슨 소리냐며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처음엔 좀 부담스러웠지만 그만큼 제가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러니 실제로 좋은 성과로 이어졌어요. 제가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매장이 첫 번째 매장보다 더 높은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죠. 일이 잘 맞으니 일하는 게 즐거워졌어요. 그리고 저에게 큰 변화가 또 생겼어요. 직장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매입했거든요. 매입한 집은 새 직장과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출퇴근도 편했죠. 요즘은 집을 예쁘게 꾸미고 가꾸는 일에 푹 빠져 있어요. 그동안은 남편이 있어서 반 정도는 양보하고 살았는데 온전히 제 취향만 들어가 있는 집을 가져보니 정말 좋더라고요. 엄마, 나왔어. 내가 맥주 사왔는데 엄마가 치킨 시켜줄 거지? 그걸 노리고 엄마 찾아온 거 아니야? 어떤 치킨 먹고 싶은데 비싼 걸로 시켜. 엄마 이번 달에 보너스도 받았어. 오, 진짜? 요즘 돈 잘 번다더니 보너스도 받았어? 엄마 진짜 글 천직 아니야? 그러게. 나도 이렇게 내가 돈을 잘 벌 줄 몰랐어. 평생 사무실에 앉아서 옷 사는 소비자 분석만 했는데 그걸 이렇게 써먹을 줄은 전혀 몰랐지. 엄마가 그랬잖아. 세상에 쓸모없는 일은 없다고. 경험하는 건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했었잖아. 근데 아빠는 왜 그럴까? 실패하고 느끼는 게 없나 봐. 저는 딸의 말에 크게 웃을 수밖에 없었죠. 딸아이가 보기에도 남편은 정말 이해 못할 사람인가 싶었거든요. 하긴 저도 20년을 살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남편은 그 후 결국 시어머니의 칠순잔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잔칫날 어찌나 울던지 사람들이 다들 이상하게 쳐다봤을 정도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 역시 잔칫날 혼자 술만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칠순잔치 전날 이혼당했으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저는 딸아이에게 그 소식을 듣고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원하던 그림이 딱 나왔거든요. 결국 잔치는 1시간 만에 끝났다고 해요. 그 후 시어머니가 저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받아봤자 남편이랑 하는 말이 똑같을 게 뻔했거든요. 그리고 전 남편과 시어머니의 말에 흔들릴 거였으면 저는 애초에 이혼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확신이 있었기에 더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네 아빠를 어떻게 이해하겠니? 그래도 일을 하고 있다니 얼마나 다행이야. 이젠 엄마도 없으니 일을 때려치울 수도 없겠지.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진작에 보여줬어야 했는데 왜 이제야 이혼을 했는지 몰라. 엄마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니까 좋다. 처음엔 나한테 미안해하더니. 당연하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한테 미안하지. 너무 내 생각만 한 건 아닐까 싶고. 엄마는? 나도 이제 다 컸는데 뭘 그런 걸 걱정해. 난 완전 엄마 편이야. 남편은 결국 가게를 정리했다고 하더군요. 원래 가게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었고 칠순잔치 비용도 갚아야 하니 돈이 필요해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남편은 그렇게 자기 가게를 정리하고 돈을 잘 번다고 부러워하던 옆 가게 직원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 식당에서 시어머니가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죠. 아마 당장 쓴 돈을 갚느라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엄마, 나 이번에 인턴십 했다고 말했나? 이번에 일하면서 확실하게 느꼈어. 난 엄마처럼 의류회사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어. 의류회사? 진짜? 넌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모습 보고도 거기서 일하고 싶어? 야근을 밥 먹듯이 해야 하는데? 응, 그래도 일해보고 싶어. 엄마는 거기서 잘 버텼잖아. 나도 내가 좋아하는 일 해보려고. 네가 하고 싶다면 엄마는 말릴 생각 없어.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엄마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밀어줄게. 난 항상 엄마가 있어서 든든했어. 앞으로도 엄마 생각하면 항상 든든함을 느낄 거야. 고마워, 엄마.
그렇게 말해주니 엄마가 잘 산 것 같다. 엄마도 고마워. 이렇게 잘 커져서. 너무 노력하지 않아도 돼. 엄마가 뒤에 있으니까 넌 항상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해 살아. 알았지? 응? 엄마,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했어. 앞으로 펼쳐질 엄마의 인생 2막도 응원할게. 저는 이렇게 딸의 응원을 받으며 매일 새로운 기분으로 잘 살아가고 있어요. 딸은 자주 절 찾아와 이렇게 힘을 주곤 해요. 어렸을 땐 마냥 딸처럼 보였는데 요즘은 딸이 든든한 친구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딸은 평소에 절 더 잘 따라서 남편이랑 시어머니도 자주 안 보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되는 날엔 저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저는 딸과 함께하는 시간도 즐기고 또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기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혼을 하면서 돈이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20년을 함께 살아도 돈 때문에 거리가 한순간에 멀어지기도 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돈 때문에 남편과 거리가 멀어졌다기보단 당연한 걸 잊고 살아서 결국 이혼까지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에게 한순간도 고마워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고마워하긴커녕 제가 하는 모든 호의를 당연한 듯 여겼죠. 저는 그 모습에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 같아요.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제 퇴직금을 달라고 했을 때 그제야 깨달았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것을요. 지금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은 부디 제 전남편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요. 가까울수록 더 지켜야 하는 게 많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지 않길 바랄게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 행복하길 바랄게요.